잠시 후부터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본은행의 첫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됩니다. 자, 시장의 관심은 과연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엔캐리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고, 그리고 작년 8월 5일에 겪었던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는 악몽이 재현되는지 이 부분이겠죠. 워낙 8호 악몽의 아픔이 컸던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오늘도 역시나 잘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 취임 첫날에 나타난 증시 호재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방송을 그 시간에 맞춰서 보시는 회장님들이 많은데요. 예. 오늘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답변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17분, 18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25분에 들어가서 회장님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트럼프 취임할 때 다 우려 일색에서 호재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취임 첫날에 이렇게 호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는 국내 그 코스피도 어제 한 30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언론마다 행정 명령의 수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는 48건 나오고 예, 동아일보는 26건 나오고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는 행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형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보이시죠? 그래서 행정명령은 executive orders에서 법률 근거가 가장 크죠. 예. 그래서 그리고 포고령에서 presidential proclamation에서 이게 이제 각종 선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랜담이라는 게서 presidential memorandum, 이건 한국말로 각서죠, 각서.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날에 취했던 46건의 행정 조치가 전부 행정명령은 아닙니다. 행정 조치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인이 들어갔던 거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예. 그럼 앞에 대통령의 했었던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46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26건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예. 그리고 각서가 12건입니다. 그리고 선언문이 4건.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에 의해서 청문 통과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 48건의 행정명령이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26건 정도 그렇죠. 우리가 첫날에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2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한 달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26건이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00건 이상 나올 것이다.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걸 200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예상을 밑도는 행정명령 관세부가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호재가 되면서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 하이라이트를 꼽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나스닥과 S&P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만 선을 다시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달 만에 그랬죠. 2만 예, 선을 탈피를 했는데요. 역시 오늘 가장 바탕이 됐던 것은 스타게이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초에 CES가 될 때 올해 CES는 좀 상당히 부진할 겁니다. 지금 실제로 부진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텍사스 스타 베이스를 주목하고 싶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텍사스 베이스는 스타 베이스는 텍사스 스타 게이트로 시청자 여러분이 최근에 텍사스 스타 게이트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명이다, 다른 명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스타 베이스는 텍사스 스타게이트와 동일하다. 근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텍사스 스타게이트를 텍사스 에브리랜드에 이제 첫 삽을 띄죠. 예. 근데 이 지역은 어떠냐? 트럼프의 에너지 고향입니다. 그렇죠. 2016년 세일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1차 혁명이 됐던 2016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출력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던 때죠. 예. 이때에서 여기에 상징성이 부과돼서 이때 장착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텍사스 스타 베이스의 내용들을 보면 자율주행, 뭐 일론 머스크 관련돼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양자 컴퓨터, 바로 AI, 우주항공, 스타베이스 X죠. 그다음에 러버 같은 첨단 기술 복합 지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 가장 이번에 트럼프에 기여했던 사람이 페이팔 매니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사람들이 머리가 텍사스로 이전된 상태거든요. 이전 상태에서 취임 이후에 첫 선물로 뭐 줄 것이냐, 저 사람들한테 뭐 줄 것이냐 관심이 됐었는데요. 연초부터 이게 텍사스 스타베이스가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AI 프로젝트가 5천억 달러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2만 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은 텍사스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많이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금 조달 문제가 아마 손정희가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되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저게 뭐 5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넘지 되죠. 않습니까? 예. 이게 자금 조달인데 기술은 있다. 자금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손정희가 붙는 관계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발표했던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력은 있지만 앞으로 자금 조달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일본은행의 회의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이제 보아지고 있는데요. 워낙 큰 관심사인 만큼 회의 전부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많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보면 8호 쇼크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되고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마 미국에서 나타났던 호재 이상으로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특히 국내 증시 입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되니까 BOJ 청재 우회따라든가 BOJ 부총리도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은 좀 형성돼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여건돼 있다. 그거 확대해서 보면 정치 개입 문제가 게재돼 있다. 과거에는 이제 우에따라든가 간세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했습니다는 지금은 이시바가 뭐 정책 개입할 만한 국민의 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는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다음 달이나 3월 달에 정상회담 쪽으로 트럼프 모드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입 정도가 적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이렇게 척점이 되는데요. 위에다가 이렇게 사실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할 때 작년에 한번 제로금리 탈피할 때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임금 상승률. 이게 임금 상승이 되면 일본 국민들은 임금에 대한 소비의 의존도가 높거든요. 소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가 되면 일본도 경제 성장의 GDP의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총성방법 기여도가 한 70% 근접합니다. 그러면 총지출이 증가하면서 인플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죠. 그래서 임금과 소비와 물가 간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느냐 이 여부가 중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두 가지 원에서 된다. 그런 측면에 있게 우리 시장에서 관심은 추가 금리 인상되면 작년 7월과처럼 엔캐리 자금이 과연 청산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워낙 급박했더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뭐 서킷 브레이커도 그렇고 사이드카도 그렇고 동시에 발동된 만큼 이번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사실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상황을 보면 미국 요인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FOMC에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피벗을 늦췄죠. 9월까지. 그렇죠. 증시 거품이 많이 발생했죠. 근데 8월 초에 7월 달 실업률이 4.3%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잠의 법칙에 이렇게 부합된다. 미국 경기 침체된다. 그러면 거품 있는 상태에서 빅테크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그때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한미 증시는 그때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많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커플링보다는 일방적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일방적 커플링가 뭐냐 하면 사실 미국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몰려가니까 우리 증시가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것에는 우리 충격을 더 내겠죠. 왜냐? 완충 요인이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는 전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가의 빅테크가 떨어졌던 것이 국내 증시에 충실히 되는 상태거든요. 이때 바로 일본이 뭐냐? 7월 달 이렇게 일본에 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추가 금리 인상하고 엔캐리 자금 청산된다. 이렇게 일부 증권사 제도 금리에서 부추기다 보니까 8월 오일 쇼크가 됐죠.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오랜만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이게 그렇죠. 발동돼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첫 일본 회의가 간신히 되는 것도 그때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에서 탈피했을 때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판 많았죠. 일본 내부에서도요. 예. 왜냐하면 추가 금리 그때 당시에 일본이 3월 달에서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가장 주가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가 일본이었었죠. 그렇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작년에 연중 최고치 대비해서 제로금리 탈표고 그 조치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가 보십시오. 예. 11,000포인트 이런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아주 괴물이 됐던 거죠. 괴물이 됐던 상태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제로금리 탈표를 쓰는 여건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느냐 그거 하는 거 보는 거죠. 근데 예. 그때 당시에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0.6%죠. 그러면 경기 재침체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무슨 놈의 금리 인상이냐 제로금리 탈피냐 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비판이 일본의 은행에다 집중적이 됐죠.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나왔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의 교훈은 통화 정책은 타이밍이다. 우리도 누차에 말씀드립니다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필 이때 금리 인상하냐? 이게 예. 빅테크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하필 여건도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이냐? 그럼 세계 최대 낙폭을 초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누가? 그렇죠. 일본의 우에타 총재, 그리고 보드 멤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모토노 도코야미, 그냥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모토노 도코야미, 도로아미 타빌이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되돌려놓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되돌려놓자. 도로아미 타빌, 되돌려놓자. 그때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올해 첫 일본은행 회의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아미타불 상당히 와닿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 총재도 그렇고 부총재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악몽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봉착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왜 회의 직전에 그것도 미국은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신네들은 왜 떠드느냐? 당신네들은 누구냐? 일본행 총재라든가 부총재는 왜 떠드느냐? 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경제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떠드는 것보다도 일본의 경제 여건은 아직도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이 작년에 1분기에 마이너스 0.6%, 2분기에 0.5%, 3분기에는 0.3%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해서 N꼴로 전환될 때는 지금 3분기 성장률 0.3%를 일본은 민간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수출이 안 되면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당신네들이 왜 떠드느냐? 그것도 총재가, 부총재가 왜 떠드느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작년에 주식의 낙폭에 따라서 손실이 많이 겪은 사람을 중심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선제성이 때문에 일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 한 1% 정도,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2% 정도, 실업률도 2% 정도, 그리고 임금과 물가와 민간 소비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느냐, 전망으로 볼 땐 형성 고리가 약하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만 일본행 총재라든가
일본의 국채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확실하게 여건은 형성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예. 되는 것이 일본 내부의 판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은행의 이 첫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금리 강달러일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고금리 강달러가 누그러질 때는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당신이 허니문 기간에는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 트럼프가 춤추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기간은 좀 오랫동안 연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엔캐리 자금 청산에서 미국 증시마저도 미국 증시가 가장 엔캐리 자금 청산에 직격탄이 될 그렇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 그거 엔캐리 자금 청산된다 하면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허니문 기간이 단축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일기 때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예. 중국의 국채 매각할 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본의 아베 골프처 금백기 사건 그것 때문에 국채 매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이 일기 때도 좋은 모습이 전개됐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금리라든가 강달러 누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중국의 국채 매입을 일본이 사줄 때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허니문 기간이 지속되겠죠. 선택 방안 하나. 두 번째는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된다. 그럼 달러 누그러지겠죠. 선택 방안 둘. 예. 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입장은 집권 일기 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권 일기 때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입니다. 그 달러를 지켰느냐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선택 방안 중에 어디를 트럼프가 선호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기 때 달러 인덱스가 95입니다. 평균적이랍니다. 사등평가 오바마 때는 85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달러 약세 많이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바른다 이런 시각이지만 공화당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행 관련해서 중국의 국채 매입을 일본이 일기 때와 마찬가지 사줘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안. 예. 그다음에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해서 엔화가 강세돼서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인데요. 베센트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입장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선택 방안에서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서 엔화가 도모해서 달러 약세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국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일본이 일기 때 마찬가지로 사줘서 금리를 안정시킬 것이냐 할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유적인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국채 매입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한테 건조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월 쇼크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때 상황을 한번 전개해보면 예. 사실 일부 증권사가 엔캐리 자금 청산이다. 국내 그때 8월 쇼크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부추시켜서 했습니다는 사실 그때 증시 상황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크라우드 샤함의 법칙이 아니다. 왜냐? 자연재해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우리도 그저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샤함의 법칙에 맞아서 미국 경기가 침체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 샤함의 법칙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다 이렇게 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샤함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서머 랠리는 6월 달에 왔고 9월 달에 가을 랠리 부분에서 비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텀 랠리, 가을 랠리도 옵니다. 결국 가을 랠리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부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일부 증권사가 국내 증시에 불안을 부추겼던 그 대목에 대해서 그때 시점부터 엔캐리 자금 청산 여건을 다시 한번 오늘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미국의 금리가 10년물이 3.7%입니다. 일본이 1.0%입니다. 격차는 2.7%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오늘부로 1월 20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3일이니까 미국이죠. 예. 10년물이 4.6%입니다. 일본이 1.2%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9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19인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격차가 자 2.7%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3.4. 3.4% 예, 보이죠? 훨씬 더 벌어진 거. 훨씬 벌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N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 141엔입니다. 지금 예. 156엔입니다. 오늘부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엔캐리 좀 청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쪽으로 더 달려가겠습니까? 미국 쪽으로 더 가죠. 달려가야죠. 예. 일주 전에도 이걸 얘기했는데요. 일주 상황을 더 개선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했더라도 예. 작년에 8호 쇼크 같은 서킷 브레이크라든가 그다음에 사이트크가 동시에 발동되는 그런 가능성은 적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워낙 그때 이 엔캐리 자금 청산 때 서킷이든가 사이드가 발행 통해 가지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가뜩이나 어려운데 손실을 많이 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능성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도 국내 제동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사실 많은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해서 트럼프 때 뭐 행정명령이 100건, 200건 발동돼서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능성도 적은 사람을 바로 쇼크해가지고 국내 투자관들에서 손실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들 한국이 지금 정부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제발 좀 방송 역할이 뭡니까? 제3자 입장에서 방송 역할은 그런 사람들 골라내고자 하는 것이 방송 역할이지 않습니까? 방송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투자자들은 얼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꼭 오늘 일본의 회의가 시작되니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만큼 더 이렇게 강하게 세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